네, 24시간 동안 펼쳐진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선명한 대조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왼쪽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 오른쪽이 어제 상황입니다. 어제는 5만 달러 밑으로 빠졌다가 그나마 5만 달러 위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더리움도 2200달러 간당간당 걸쳐 있었고 XRP는 무려 0.44달러까지 후퇴를 했었습니다. 솔라나 110달러 어마어마했었는데 하루 사이에 급반전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벌써 56,000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인상적이에요. 2,500달러 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140달러대, XRP는 0.51달러대에서 자리를 잡아주려는 그런 모습들, 메이저들 중심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우리 알트 대장,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라는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현물 시세에는 직접적인 반영까지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더 신탁에서 지금 환매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직후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더리움의 어떤 반등 모멘텀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12%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더리움 현물 ETF의 효과가 이제 스멀스멀 시장에 반영될 수 있을까, 반영되고 있는 걸까, 그런 기대감도 함께 안기고 있습니다. 분석가 케빈 스펜스는 이더리움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2023년 저항선을 지금 리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라면 이더리움은 거시적으로 강세 구조를 만들어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바닥을 친 것 같다라는 어떤 상황적인 재료들 또 포착이 되고 있는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더리움 청산 이벤트가 어제 발생했습니다. 하루 동안 이 4억 달러 수준이 청산이 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 아무래도 이제 좀 바닥을 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더리움 현물 ETF에 어제 그 어마무시한 폭락장 속에서 정말 증시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다소 무서운 공포 상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 4,880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3거래일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이 된 건데 어마무시한 폭락장 속에서 방향을 틀었다라는 게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이거죠. 그레이스케일 리더 신탁에서 4,680만 달러가 순유출됐는데 오히려 블랙록은 4,710만 달러 순유입, 피델리티 1,620만 달러 순유입, 이런 식으로 다른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에는 돈이 쑥쑥 아주 잘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레이스케일 리더 신탁 그냥 빨리빨리 빠져라, 빨리빨리 빠지고 한 8월 중순 정도에 이제 안정화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순유입이 쭉쭉 늘어나게 되면서 이더리움 현물 가격도 쭉쭉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쭉쭉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롱글링 캐피털이라는 중국 투자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되게 재밌습니다. 2년 동안 휴면 상태였던 롱글링 캐피털 관련 주소에서 오늘 이더 2만 개가 이체된 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어제 6천 이더가 매집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일단 재밌고 고래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고 과연 중국 투자 기업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인가. 트럼프는 아예 대놓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략적인 어떤 패권 다툼의 재료로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한다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패권 다툼의 수단으로서 지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핸들링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머지않아서 뭔가 스탠스 비슷한 머시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12시간 차트예요. 월드 오브 차트는 이런 얘기를 해요. 확장 웨지 패턴 통해서 지금 하단 지지라인
찍고 반등을 했다. 며칠 안에 이 상단 저항선인 69,000달러에서 7만 달러 이곳에 대한 돌파 리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시간 차트니까 며칠 안에 이번 주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아주 많이 좋겠죠. 그래서 7만 달러 돌파 이후에 얼마나 단단하게 테스트를 받아주느냐. 무엇보다 지금 자본시장이 아주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의 반등 흐름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유념해서 바라보면은 비트코인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주간 차트입니다. 캡틴 파이빅이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 차트 저장해 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차트대로 될 거라는 자신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비치고 있는 거죠. 지나고 보면 거봐, 내가 때려 맞췄잖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만 6천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 이게 내년 중반 정도에 15만 6천 달러 바라볼 수 있을 거라는 거, 올해를 넘어서면서 10만 달러 돌파 테스트가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데 이번 사이클의 고점을 15만 6천 달러 수준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언저리가 될지 20만 달러 언저리가 될지 15만 달러 수준이 될지 그건 알 수는 없죠. 마켓 메이커들이 어느 정도로 시장을 방향타를 잡느냐, 플러스 미국 정부 대선 이후 상황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앞뒤바퀴가 맞물렸을 때 벌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 이번 사이클 고점에서 비트코인이 얼마를 찍을 것이다, 그 가격을 구체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선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선 플러스 유동성,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다채롭게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갈 수도 있고 생각보다 훨씬 덜 갈 수도 있다라는 점. 하지만 10만 달러라는 숫자는 10만 달러, 이제 어느 정도 현실적인 가시권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숫자가 아닌가. 이미 반감기 전에 7만 3천 달러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 정도는 충분히 좀 현실적으로 희망회로 수준을 넘어선 현실적인 관점, 예측, 전망 수준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센티멘트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당연히 대중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하지만 이번 폭락 뒤에 사람들이 무관심할 때 가격이 급등한 것은 이게 지금 투기성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중이 없을 때, 지금처럼 아무도 관심을 안 두고 쫄아 있을 때, 그렇게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쫄아 있고, 다 던지고 있고, 다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거리에 피가 유혈이 낭자해 있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빙빙 돌려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연준 지금 재미있는 희망찬 루머들이 막 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긴급 회의를 개최하게 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연준 공식 홈페이지에는 회의 일정이 지금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루머 수준으로 돌고 있는 건데, 어제 그만큼 미국 증시의 급락, 이 충격파가 강했기 때문에 연준이 뭔가 해야 된다 라는 어떤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이런 루머들이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금 흘러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죠.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가 이번 주에 소집될 거라는 루머. 아무래도 증시 추가 충격파를 막기 위해서는 연준 입장에서도 긴급 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이거는 지금 시장의 기대감 차원에서 돌고 있는 말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책임론에도 지금 목소리가 힘이 실리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냥 7월 말에 금리 인하 단행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얘기가 이제 뒤늦게 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말했던 연준 의장, 이번에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라고 말했던 연준 의장, 그 사이에 하루 동안 미국 증시에서 1조 4천억 달러가 증발해버리는 그런 현실, 이런 것들 과연 연준은 정말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지금 얘기, 비판하기 딱 좋은 상황이긴 하죠. 재밌는 건 이겁니다. 지금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 가동 시점이 보니까 내일이에요. 내일부터 이제 40억 달러, 8월 14일 20억 달러, 8월 20일 5억 달러,
8월 27일 20억 달러 이런 식으로 국채 매입 프로그램 스케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재무부 사이트 들어가서 캡처한 거거든요. 8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300억 달러 규모가 국채 매입이 진행이 됩니다. 재밌죠? 딱 대선 직전까지. 그래서 유동성을 주입시켜서 표를 얻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나름의 꼼수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거예요. 정말 연준이 아무리 금리 인하 안 해도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돈을 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정부의 나름의 꼼수 플러스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아주 많이 높아졌습니다. 시장의 어떤 루머처럼 이번 주에 긴급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금리 인하 시그널을 강력하게 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9월 연준 FOMC 회의에서는 금리는 인하될 겁니다. 거기다가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0.5%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대선 전까지 시장에는 유동성이 급증할 수 있다. 위험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은 다시 자극될 것이다. 이런 식의 다음 스텝,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참으로 아주 많이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본격 반등 랠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시점이 9월, 10월 사이 정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기존의 패턴을 따른다라면 그런 것과도 참 공교롭게도 또 맞물리죠. 그래서 지금 되게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제 그런 폭락장 속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바이 더 딥 대응 행동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웃고 계시겠지만 9월, 10월을 거치면서 더 웃을 가능성을, 한박 웃음을 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내일부터 가동된다라는 거, 이제 돈 풀리기 시작한다. 금리 인하와 별개로 시장에는 돈이 풀린다. 진짜 이게 달러, 기축통화로서 달러, 피아트 머니가 가지고 있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인 거죠.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는 절대 넘볼 수 없는 치명적인 장점이 발행량이 한정돼 있다라는 거. 이런 뭐 하는 짓인가 싶죠, 사실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돈 들어올 일만 남았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XRP도 급반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1달러 위로 어느덧 스멀스멀 올라서 주면서 24시간 동안 12%대 반등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이렇게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고 겁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또 위험자산 시장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기꾼, 도박꾼의 관점이 아니다라면 상당히 쫄깃쫄깃하게 또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 거죠. 닥터 매직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XRP BTC 차트를 통해서 보면 XRP의 강세 상당히 주목할 만하고, 이런 건 무시하면 안 된다.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하면 XRP의 펌프는 격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XRP가 비트코인 대비 훨씬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일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XRP 홀더다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인쉐어스, 지금 ETP 상품에서 지난주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나를 보여주는 건데, XRP ETP에 지난주에 40만 달러 신규 자금 유치가 됐다라는 게 빵하고 액수는 귀엽지만 적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당한 자금 유출이 확인이 됐고, 솔라나도 유출.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숏 비트코인. 와, 정말 재밌습니다. 뭐 하고 딱 봤더니 숏 비트코인. 그러니까 XRP의 이런 자금 유입이 상당히 의미 있게 느껴진다. 라이트코인도 아무튼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XRP ETP에 올해 초부터 2,100만 달러가 투자 유치가 됐고, 소송 종료 기대감이라는 게 그만큼 강력하게 반영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북막스 재밌어요. 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XRP는 15달러에서 18달러까지 2100% 이상 상승할 수 있지만 100달러 이상으로도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멘트를 하나 붙여놨어요. 넬슨 만델라 멘트인데, 모든 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원래 다 불가능해 보여. 이런 넬슨 만델라 옹의 이런 멋진 멘트를 또 달아놨습니다. 누가 봐도 아우 다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건데, 원래 달성될 때까지는 불가능해 보여 라는 얘기를 또 이렇게 위트 있게 덧붙여 놨습니다. 뭐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XRP가 뭐 보수적으로 15달러 이런 날이 오겠죠.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굉장한 XRP 15달러는 지금 굉장한 숫자죠. 그래서 XRP 100달러 이런 건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 뭐 언젠가는 또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최소한 2024년 자본시장 현재 상황에서 100달러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캐파가 안 돼요, 지금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데 뭐 2025년이든 2030년이든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시점이 되면 뭐 이 정도 가격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XRP 홀더, 특히 이제 빠돌이 관점에서는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은 비현실적이고 2024년 현재 상황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가격 수준이다. 자본시장이. 뭐 그 정도 상황이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15달러, 15달러라도 조금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차트도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XRP 홀더분들 특히 또 많으시니까 이런 분석들도, 또 이런 상황들도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닥터 프라핏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세계 최대 헤지펀드 등 그 누구도 폭락장에서 매도하지 않았고 심지어 더 추가했다. 이번에 패닉에 빠진 사람은 바로 불쌍한 개미 투자자의 90%였다. 말은 조금 싸가지 없게 들릴 수는 있는데, 개미들이 엄청 쫄아갖고 패닉세라는 거에 대해서 패닉세 하지 말라고 이 사람은 엄청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조금 아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표현은 조금 우악스럽지만 개미 투자자들, 정말 약간 아직 심정적으로 준비가 안 된 개미 투자자들은 던질 때 거대 기관들은 쓸어 담더라, 뭐 이런 얘기. 특히 미스터 백, 정말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어마어마해요. 어제 폭락장 속에서 1100개를 추가 매수를 했고, 지금 현재 보유량이 71만 개가 넘고, 이건 보통 지갑은 아니죠. 그래서 개미들이 쫄아서 던질 때 고래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더라.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더라. 이런 부분들은 개미 투자자로서 조금 심지 있게 리서치를 통해서 이 시장에 투자의 관점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우리로서는 생각할 거리들을 충분히 아주 많이 안겨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